1947년 3월 1일 제주 북국민학교 앞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치던 군중 속에서 갑작스러운 총성이 울렸어요. 순간 사람들은 얼어붙었고 곧이어 비명과 울음이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경찰의 총탄은 군중을 향했고 어린아이까지 쓰러졌습니다. 그날은 단순한 집회가 아니었어요. 해방의 기쁨을 되새기려는 자리였지만 돌아온 것은 자유가 아니라 공포와 죽음이었습니다. 이날의 비극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학살의 서막이자 제주 4.3 사건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알려진 이야기뿐 아니라 덜 알려진 사실과 학문적 성과까지,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느꼈던 공포와 갈등을 따라가며 그날의 진실을 되짚어보려 합니다. 해방 직후의 제주는 모순과 불안이 교차한 땅이었어요. 일제의 통치가 끝났지만 뿌리 깊은 가난과 억압은 여전했습니다. 남한 전역을 지배하던 미군 정체제는 제주에서도 자리 잡았지만 섬이라는 특수성 탓에 행정력은 취약했고 치안은 불안정했어요. 좌우익의 대립은 날로 격화되었습니다. 한쪽은 새로운 세상을 열자고 외쳤고 다른 한쪽은 기존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좁은 섬에서 이 두 목소리는 매일 부딪혔고 장터와 학교, 심지어 마을의 돌담길까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 집회는 민중의 희망을 담은 자리였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었지만 경찰의 총탄은 그 희망을 무참히 꺾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6명이 쓰러졌고 그 중에는 아직 이름조차 널리 알려지지 않은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분노는 곧 파업은 체포와 구금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작은 다툼도 곧 빨갱이와 반동이라는 낙인으로 던졌습니다. 제주는 이미 화약고였어요. 그리고 1948년 불길은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남한 단독 선거가 추진되면서 반발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무장봉기를 준비했고 1948년 4월 3일 새벽 경찰지서와 우위 인사들을 향한 기습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어둠을 가르고 섬 곳곳에서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총성과 함성이 동시에 터져나왔고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어요. 24개의 경찰지서 가운데 11곳 혹은 12곳이 기습을 당했습니다. 지서 건물은 불길에 휩싸였고 경찰과 가족들은 혼비백산 달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4.3 봉기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곧이어 대화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국군 제9연대장 김익렬과 무장대 지도자 김달삼은 휴전을 논의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의 지시는 단호했어요. 타협은 없다. 강경 진압돈. 결국 협상은 깨졌고 김익렬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평화의 불씨는 그렇게 꺼져버렸습니다. 그해 10월 여수와 순천에서 국군 제14연대가 방지를 들었습니다. 제주 진압은 동포를 향한 총질이라며 파병을 거부한 것입니다. 정부는 충격에 빠졌고 강경 진압을 더욱 밀어붙였습니다. 11월 17일 제주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섬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해안선에서 5km 이상 내륙은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어요. 평범한 농민들도 하루아침에 적으로 몰렸습니다. 밭에 나갔다 돌아오던 이가 총에 맞아 쓰러지고 산에서 땔감을 하던 아이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949년 봄 대대적인 소탕작전이 이어졌습니다. 마을은 불타고 사람들은 산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러나 산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토벌대는 굴과 동굴까지 뒤지며 사람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들은 무장대인지 주민인지 따지지 않았어요. 섬은 피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새로운 악몽이 찾아왔어요. 예비검속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주민이 끌려왔습니다. 공항 주변과 오름에서 총살이 이어졌고 시신은 급히 묻혔습니다.
가족들은 어디에 묻혔는지도 알지 못한 채 긴 제사상을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종령이 해제되면서 사건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가슴 속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어요. 불탄 집터, 이름 모를 무덤, 사라진 가족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는 최소 15,000명에서 많게는 3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제주 인구의 10%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숫자는 차갑지만 그 안에는 이름과 얼굴, 꿈과 사연이 있었습니다. 1949년 1월 북촌리 학살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마을 주민 수백 명이 학교 운동장에 모여 총살을 당했습니다. 운동장의 흙바닥은 피로 물들었고 칠판에는 지우지 못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람쥐굴 사건도 있습니다. 굴에 숨어있던 주민들이 발각되어 몰살당했어요. 1990년대 초 이회가 발굴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안에서 머리카락, 작은 신발, 끼진 밥그릇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 유물들은 글로 기록된 역사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군과 경찰도 희생이 있었습니다. 군 사망 약 180명, 경찰은 약 140명. 그러나 비교할 수 없이 많은 희생자는 무고한 민간인이었습니다. 불타버린 마을은 수백 개, 잿더미가 된 집은 수만 채. 제주는 그야말로 불타는 섬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주를 지배한 힘은 복잡했어요. 미군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이행하는 과도기, 그 사이 경찰과 국군, 그리고 서북청년단이 진압의 선두에 섰습니다. 서북청년단의 폭력은 악명 높았어요. 낯선 이들이 들이닥쳐 가족을 끌어내고 마을 어귀에서는 총성과 함께 비명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무장대는 남로당, 제주도당이 중심이었어요. 경찰 지소와 우익 인사를 공격했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인도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미 군정과 미 군사 고문단이 있었습니다. 직접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는 없지만 작전 승인과 감독에 관여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1948년 10월) 해안에서 5km 밖은 즉결 처분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러 가는 길도 아이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도 모두 생사의 경계가 되어버렸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는 또 다른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자들이 대거 처형당했어요. 문서에는 보고가 있다는 짧은 기록만 남아있지만 그 기록 뒤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희생이 숨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주 4.3 사건은 금기의 역사였습니다. 말하는 순간 빨갱이로 몰릴 수 있었고 가족조차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역사는 조금씩 열렸습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참회의 목소리는 긴 세월 눌려있던 유족들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2019년 생존 수영인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내려진 그 판결은 뒤늦은 정의였지만 너무도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특별법이 개정되어 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망 실종자 1인당 9천만 원. 돈으로는 고통을 갚을 수 없지만 책임을 제도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지금도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민중의 저항이라 하고 누군가는 공산계 무장 폭동이라 말합니다. 도청 일대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제주도 내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등 5개 정당과 단체가 제주도 내 80여 곳에 설치했는데 다음 달 4일까지 게시될 예정입니다. 4.3 추념식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등장하면서 도민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는 이미 진상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양쪽의 주장 사이에서 역사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책임 또한 뜨거운 쟁점입니다. 작전 승인과 감독에 관여했지만 직접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학자들은 미국이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제주 4.3 사건은 단순한 하나의 서사로는 담을 수 없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이 어떻게 국민을 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세대를 넘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과거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기억은 단순히 슬픔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넘어질 돌토리를 미리 치우는 일, 그것이 바로 기억의 의미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직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우리의 책임입니다.